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장세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 낙폭은 어느 정도 저지가 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의 뭐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은 아닙니다만, 낙폭 과대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에는 다소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저 오늘 주말을 맞아서 오랜만에 카카오 관련주들에 대한 검토, 점검, 또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누차 작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지주회사 기업인 카카오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탄력이 둔화될 것이다.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의 자회사들, 그나마 경쟁력이 있고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어떤 금융주, 또한 게임주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자, 아직 시장의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접근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게 된다면 카카오를 제외한 관련 자회사들 여전히 성장 동력이 유효하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한번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카카오뱅크의 경쟁력, 또한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또 넵튠까지 이 카카오와 관련된 이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이런 자회사들의 가치. 글쎄요, 상장 당시에는 상당히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요. 지금은 또 저평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뿌린 만큼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투자한 만큼의 본격적인 투자 회수 기간과 맞물려서 주가 자체도 이제는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카카오를 제외한다 손 치더라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는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동안에 카카오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리죠.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의 먹튀 논란이죠.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뭐 하이브라든가 기타 다른 어떠한 이런 성장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또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 먹튀 논란, 그동안의 주가를 좀 훼손시키는 상당히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다. 그런데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뭐 수장들이 다 교체가 됐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너가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뭐 최소한의 월급만 받겠다, 이런 뭐 뼈를 깎는 고통, 이제 이미지를 어느 정도 변신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가도 그동안의 이런 이미지,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이 주가를 훼손시키면서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다라는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행업, 금융업이 성장 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새롭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어떤 금융회사, 보수적인 금융회사에서 이제는 새로운 새 시대를 맞는 이런 성장주 개념으로, 그죠? 한번 우리가 새롭게 곱씹어 본다라고 한다면 재평가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카오라는 최대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까지 대반전의 시작이 이어질지 한번 뭐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유료문자 회원 안내 나와 있는 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서 한번 더 자세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뜨겁죠. 뭐 뜨겁다라고 하기에는 뭐 떨어진 거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가도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진 데 따라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젠 추세를 좀 바꿀 때가 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떠한 명분이 있느냐, 어떠한 또 모멘텀이 있느냐. 물론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바뀌고 있고, 거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난 2월 11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일주일 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후부터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티가 나죠. 그렇죠? 4만원대 초반에서 이제 5만원 근접하는 그런 모습까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금요일 오후 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요. 카카오뱅크 시세, 글쎄요,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면서 5만원대 육박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 달에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영향도 있고요. 그룹 이미지 훼손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잠재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버행 이슈 물량도 지금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뭐 한때는 뭐 10만 원을 돌파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다가 어느덧 4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이제 5만 원대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뭐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뭐 지금 카카오뱅크를 접근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작년도 8월 달에 9만원 선의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카카오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카카오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카카오는 이제 물적 분할로 대부분 카카오가 보유했던 그런 비상장 자회사들도 물적 분할이 다 되고 있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카카오는 그렇죠.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회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쪽이라든가 엔터 쪽이라든가 그렇죠? 뭐 게임 쪽이라든가 기타 또 모빌리티라든가 아직까지 상장되어 있지 않은 이런 물적 분할된 자회사들의 어떤 사업회사 측면으로 본다면 내력도가 한참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제외를 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는 결정적으로 주가가 2019년도부터 해서 작년도 21년도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가 다시 지금 현재 9만원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이 9만원대에서 다시 이 16만원, 17만원대를 돌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그런 반면에 카카오뱅크도 사실 상장하고 최고점이 9만원대, 9만 3천원대인데 주가가 떨어지고 현재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9만 3천원을 넘어가는데 요 파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최고점은 거의 뭐 25만원 근처죠. 근데 지금 주가가 13만원 아래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아직 거래가 강하게 붙지는 않습니다만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당연히 지난 11월의 고점을 돌파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뭐 충분한 가격 조정 또 기간 조정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종목 역시도 사실 작년도 연말에 보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당시에 시장만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게임 엔터의 추락 그리고 2022년도 1월 달의 급락 이것 때문에 다소 좀 지연이 될 뿐이지 다시 역사적 고점 11만원 선을 돌파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접근 순서는 카카오뱅크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다음 주 정도에 충분한 눌림목 조정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는 이제 시세가 붙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출발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카카오 관련된 이런 자회사들의 주가 2022년도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겠죠. 자, 카카오뱅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주택담보대출, 지금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 물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카카오뱅크가 시작했을 때 카카오 플랫폼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시스템, 아주 간편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많이 접근을 했는데요. 은행에 가서 자설을 해서
담당자를 만나고, 이거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고 또 귀찮은 스케줄인데요. 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기 하나를 통해서 대출을 실행한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그렇죠? 뭐 혁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경쟁력 있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시중은행 대비 뭐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일단 간편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2%대로 금리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거를 시작하는데 아직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 최대 한도 6억 3천, 거기다가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최저 금리가 2.99%예요. 3%가 채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9억 미만의 수도권 아파트에 한한다. 제가 볼 땐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조금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카카오뱅크가 새롭게 도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한정하지만 추후로 이제 빌라라든가 또 단독 주택까지도 확산을 한다. 그죠? 이렇게 본다면 카카오뱅크가 다시 평가를 받는데 좋은 또 상승 요인의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매세를 좀 강하게 보이지 않느냐. 자, 사실 은행주들, 금융주 하면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오르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반대였었죠, 그동안에. 그런데 뭐 KB은행이라든가 신한 또 뭐 하나 같은 기존의 시중은행들은 최근에 한 15%에서 20%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반대로 카카오뱅크는 밀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뭐 키 맞추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시작은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새롭게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죠? 거기에 맞춰서 또 주가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뭐 카카오뱅크 6개월도 지났잖아요. 그죠? 6개월도 지났고, 6개월이란 얘기 뭐냐면, 뭐 한 달, 3개월, 6개월, 기관들이 처음에 청약했을 때, 그쵸?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6개월치까지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가벼워지고, 향후 오버행 이슈가 점점점 희석된다라는 측면도 하나의 주가의 상승에 긍정적인 또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좀 더,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매수 시점, 지금 뭐 4만원대가 살짝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단 그거를 바닥으로 가정을 한다면 지금, 그렇죠. 5만원대라고 한다면 한 만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의 눌림목 조정이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대략 가격대 한 4만 한 6천원, 그죠? 그 정도 전후면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물론 이제 시장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들어가는 물량들은, 그렇죠.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을 넘어가는데 목표를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카카오뱅크의 실적, 또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를 했다 그래요. 그죠? 작년에 14조 3천억에서 현재 14조 2천억 정도로 좀 줄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금융당국의 그 가계대출 목표치가 4% 5%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대출 잔액을 한 14조 8천억 9천억 정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또 마이너스 뭐 비상금 대출로 아무튼 채워야 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데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평균 금리가 7% 6%대예요. 그죠? 근데 사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2.9%면은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페이, 물론 이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만 카카오페이도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뱅크에 이어서 금융
업계의 판도를 바꾼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뭐 이미지 손실 또 거기다가 이제 먹튀 논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한동안에는 그렇죠. KB금융의 시총도 따돌리면서 제쳤다는 얘기죠. 지금은 좀 많이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코스피 200의 신규 특례 편입도 되고요. 패시브 자금이 당연히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또 지금은 이제 수장이 교체가 돼서 뭐 주가의 훼손으로 어느 정도 좀 가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렇죠.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지 손실, 먹튀 논란, 뭐 또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었습니까? 그렇죠. 실적까지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맞을 만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에 와 있다. 오늘 올라서 14만 원대를 지금 현재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13만 원 정도 전후 초반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양봉이 상당히 돋보이긴 합니다만 뭐 시장도 나쁘지 않고요. 거기다가 또 주가가 관리해 놓은 기간 조정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거래량 자체가 조금 미진한 것이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오늘 급하게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게임주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1월 달에 무너져 내리면서 사실 많은 9만 원대에 또 매수하셨던 분들의 많은 또 원성을 또 받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7만 원대 주당 한 2만 원 정도 지금 주가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의 안정 또한 지금 게임주들이 최악의 국면을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의 또 여러 가지 또 성장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다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또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 게임즈까지 실적 부분은 계속 증가할 걸로 현재 보여지고 카카오 게임즈가 바뀌었던 결정적 이유, 그렇죠? 이제는 이런 퍼블리셔 개념에서 이제는 개발사 쪽으로 특화될 수 있는 종합 게임 포털로 어느 정도 지금 가치를 주가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뭐 말씀드린 대로 오딘이라는 이런 블록버스터 게임의 히트.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NC소프트처럼 리니지처럼 이렇게 자리매김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오딘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이 게임을 개발한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라는 게임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그렇죠. IP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퍼블리셔 개념을 접근해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도 충분하게 두드려 맞을 대로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의 회복 또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미 카카오 게임즈는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죠? 거기 뭐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라든가 또 어디가 있죠? 뭐 넵튠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회사들 투자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고 NFT라든가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어떤 성장성까지 아직은 지금 현재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카카오 게임즈는 먼저 맞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가격도 메리트가 있고요. 거기다가 뭐 넵튠을 통해서 스트레이타코라든가 BBD 스튜디오, 프리티 비지 같은 이런 자회사들, 게임사들, 벤처 게임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 게임즈도 거래량 유입은 없는 것 같은데 7만원 선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어요. 7만원대를 매수 타겟으로 본다면 11만원에 지난 11월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카카오뱅크부터 페이 또 카카오 게임즈까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현대투자 문자 회원 안내, 지금 뭐 약세장이라서 여러분들 좀 많이 망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3개월 먼저 VIP 문자 회원에 가입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또 전략들 여러분들 문자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한은행 계좌 입금을 하시고 밑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